민재는 얼어붙은 한강 위를 바라보며 숨을 고른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꽁꽁 얼었지만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서울의 겨울은 매섭다. 12월의 찬바람이 민재의 낡은 패딩 재킷을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편의점에서 막 교대한 참이었다. 새벽 3시. 도시가 잠든 시간. 민재는 늘 이 시간에 한강변을 걸으며 머리를 정리하곤 했다. 26세. 대학 중퇴. 부모님과의 연락은 끊은 지 오래. 그는 매일 생존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뛰며 꿈이라곤 감히 꿀 여유가 없었다. 그날 밤. 민재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뒤틀렸다. 한강변 벤치에 앉아 따뜻한 캔 커피를 쥐고 있을 때 검은 고급 세단이 그의 앞에 멈췄다. 창문이 내려가고 차 안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김민재 씨. 맞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다. 민재는 놀라서 캔을 떨어뜨릴 뻔했다. 누구신데요? 그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떨렸다. 남자는 차에서 내려 민재에게 다가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키가 크고 세련된 검은 코트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얼굴은 조각처럼 단정했지만 눈빛은 깊은 외로움을 품고 있었다. 제 이름은 이혁준입니다.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려고 왔어요. 민재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제안. 저 같은 사람한테 무슨 볼 일이 있으신데요? 혁준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기혁준, H그룹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다. 민재는 숨을 삼켰다. H그룹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다.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아는 거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김민재 씨. 당신의 상황을 알고 있어요. 빚. 아르바이트. 그리고 당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까지. 혁준의 말에 민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비밀. 그 단어는 민재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다.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비밀을 이 낯선 남자가 어떻게 아는 걸까? 뭘 원하는 겁니까? 민재는 이를 악물며 물었다. 혁준은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퍼졌다. 당신의 시간을 사고 싶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의 동반자 역할을. 민재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졌다. 동반자. 그게 무슨 슈거베이비 같은 거 말하는 겁니까? 그는 빈정대는 투로 말했다. 이런 제안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혁준은 진지했다. 이름이야 뭐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준다면 당신의 빚, 생활비, 원하는 건 뭐든 해결해 줄게요. 민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진심 같았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왜 하필 저죠? 돈 많으신 분이시면 누구든 구할 수 있잖아요. 혁주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민재 씨. 그 순간. 민재는 알지 못했다. 이 남자가 원하는 건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걸. 혁주는 그의 영혼, 그의 모든 것을 원하고 있었다. 민재는 그날 밤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돈이 필요했고, 그의 삶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갔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나를 선택한 걸까? 며칠 뒤, 민재는 혁준의 초대를 받아 그의 펜트하우스에 방문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층 빌딩의 최상층.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민재는 그 화려함에 압도당했다.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이 나 같은 놈을 왜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혁준은 와인 잔을 들고 다가왔다. 민재 씨. 계약서 준비했어요. 읽어보시죠. 계약서는 간단명료했다. 민재는 혁준의 동반자로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대가로 매달 거에게 돈을 받는다. 조건은 단 하나. 혁준의 사생활에 대해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것. 이건 너무 간단한데요? 민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혁준을 쳐다보았다. 간단한 게 좋죠. 복잡한 건 서로에게 피곤하니까. 혁준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무언가 숨겨진 듯한 기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재는 펜을 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걸 서명하면 내 인생은 정말 바뀔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는 서명했다. 그날 밤, 혁준은 민재를 데리고 한강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민재는 처음으로 혁준의 다른 면모를 보았다. 그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카리스마가 넘쳤고, 동시에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민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 남자는 정말로 단순히 외로운 부자일 뿐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걸까? 레스토랑에서 돌아오는 길. 혁준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민재는 몸을 굳혔다. 왜 이러는 겁니까? 혁준은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난 당신을 원해요. 당신의 전부를. 민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말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혁준의 눈빛은 민재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민재는 혁준의 말을 듣고 멈칫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혁준의 소나기에 잡혀 있었고, 그 따뜻한 온기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내 전부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민재는 목소리를 억지로 굳히며 물었다. 혁준은 차분히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내 곁에 있어줘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민재가 도망칠 수 없는 덫에 걸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혁준의 펜트하우스에서 제공받은 고급스러운 게스트룸은 그의 낡은 원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호화로웠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민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한 거지? 이 남자는 날 어떻게 아는 거고? 왜 날 이렇게 대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혁준이 준비한 아침 식사를 마주했다. 테이블 위에는 갓 구운 크루아상, 신선한 과일, 그리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혁준은 이미 정장을 차려입고 신문을 읽고 있었다. 잘 잤어요. 민재 씨. 그는 신문을 내리며 물었다. 네, 민재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이런 호화로운 삶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늘 편의점 도시락과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로 채워져 있었다. 혁준은 그의 어색함을 눈치챈 듯했다. 익숙해질 거예요. 당신은 이제 내 사람이고, 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죠. 내 사람. 민재는 그 단어에 눈썹을 찌푸렸다. 저는 그냥 계약을 한 거잖아요. 돈 받고 당신 옆에 있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혁준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민재 씨.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뭘 원하나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늘 생존을 위해 달려왔기에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유, 사랑, 안정. 그 모든 것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그 주말, 혁준은 민재를 데리고 명동의 고급 부티크로 향했다. 민재는 낡은 청바지와 후드티 차림으로 어색하게 서 있었고, 혁준은 마치 당연한 일처럼 그의 옷을 골라주었다. 이거 입어보세요. 당신한테 잘 어울릴 거예요. 혁준은 회색해시며 스웨터를 건네며 말했다. 민재는 옷을 받아들며 투덜거렸다. 이런 거 입는 거 어색해요. 그냥 평소대로 입으면 안 되나요? 혁준은 웃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재 씨. 당신은 이제 내 곁에 서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겉모습을 먼저 보죠.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멋질 자격이 있어요. 그 말에 민재의 가슴이 묘하게 울렸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새 옷을 입은 그는 낯설지만 어딘가 자신감이 생기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커졌다. 이 남자는 날 장난감처럼 꾸미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그는 생각을 멈췄다. 그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조차 두려웠다. 며칠 뒤, 혁준은 민재를 H그룹의 연례 갈라 파티에 초대했다. 그곳은 민재가 상상도 못한 화려한 세계였다. 샹들리에 아래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으며 대화했다. 민재는 혁준이 건네준 맞춤 정장을 입고 그의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긴장했어요. 혁준이 그의 귀에 속삭였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혁준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내 사람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의 손길은 단단했고 민재는 그 순간만큼은 안전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안전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파티 중 한 남자가 다가와 혁준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H그룹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인 최태현이었다. 혁준. 이 친구는 누구지? 새 비서인가? 태연은 민재를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얼마나 하찮게 보일지 깨달았다. 하지만 혁준은 태연의 말에 미소로 응수했다. 최 사장님. 이쪽은 제 동반자. 김민재 씨입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 말에 태연의 표정이 굳었다. 민재도 놀라 혁준을 쳐다보았다. 동반자라는 단어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혁준은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파티가 끝난 후 민재는 혁준에게 따졌다. 왜 그렇게 말한 겁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거예요. 혁준은 차분히 대답했다. 오해. 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민재 씨. 난 진심이에요. 민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진실했지만 동시에 그를 삼킬 듯한 깊이를 품고 있었다. 민재는 점점 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이 남자는 정말로 자신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건 그의 또 다른 게임일 뿐인가? 며칠이 지났다. 민재는 혁준의 세계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혁준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의 따뜻한 행동과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흔들렸다. 혁준은 민재에게 새 옷, 새 신발, 심지어 새 스마트폰까지 선물했다. 민재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혁준의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라는 말에 결국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민재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는 혁준의 호의가 단순한 계약의 일부인지 아니면 진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는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혁준의 미소, 그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손을 스칠 때마다 느껴지는 온기가 민재를 혼란스럽게 했다. 어느 날, 혁준은 민재를 한적한 교회로 데려갔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 카페였다. 창밖으로 펼쳐진 논밭과 멀리 보이는 산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혁준은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다. 민재 씨. 가끔은 이렇게 조용한 곳에 와야 마음이 편해져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런 곳 좋아해요. 서울은 너무 시끄럽죠. 혁준은 그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럼 자주 같이 오죠. 당신이 좋아하는 걸 더 알고 싶어요. 그 말에 민재의 가슴이 다시 쿵쾅거렸다.
그는 혁준의 눈을 피하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겁니까? 저는 그냥 계약 상대일 뿐인데. 혁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재 씨.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진짜예요. 당신은 숨기지 않아요. 당신의 눈빛, 말투, 행동. 그게 날 끌어당겼어요. 민재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에게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의 비밀을 알고도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게 정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저를 가지고 노는 건가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혁준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 씨. 난 당신을 가지고 놀 생각 없어요. 난 당신이 필요해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최태현. 갈라 파티에서 민재를 비웃던 그 남자였다. 태연은 혁준과 민재를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오. 이혁준 대표가 이런 데서 데이트를 즐기다니. 의외인데. 민재는 얼굴이 굳었다. 태연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비아냥이 담겨 있었다. 혁준은 차분히 대응했다. 최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태연은 테이블에 기대며 민재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는데. 흥미로운 광경을 봤네요. 이 친구가 정말로 내 동반자인 거야. 세간의 소문 좀 퍼질 텐데. 혁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소문이라면? 내가 책임지죠. 하지만 최 사장님. 쓸데없는 말은 삼가는 게 좋을 겁니다. 태연은 피식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의 말은 민재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찬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그냥 그의 장난감인가? 혁준이 뒤따라 나왔다. 민재 씨. 괜찮아요.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괜찮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당신은 그걸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그냥 당신 돈으로 산 애완동물 같은 취급받고 있어요. 혁준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민재 씨. 당신은 내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난 당신을, 그는 말을 멈췄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민재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말하지 마세요. 전 그냥 이 계약 끝내고 싶어요. 그는 등을 돌리고 빠르게 걸어갔다. 하지만 혁준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민재를 따라잡아 그의 앞을 막았다. 민재 씨. 제발 들어요. 난 당신을 진심으로. 진심. 민재가 소리쳤다. 당신 같은 사람은 진심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돈으로 뭐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혁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처음으로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민재 씨.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진실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상처받아왔고,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너무 큰 위험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민재는 혁준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낡은 원룸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혁준의 말, 그의 손길, 그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재는 원룸의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방 안을 어지럽게 비췄다. 그는 혁준의 말을 곱씹었다.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왔다. 다음 날, 민재는 편의점으로 출근했다. 익숙한 일상은 그를 안정시켰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혁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이렇게 끊어내는 게 맞아. 이건 그냥 터무니없는 계약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운명은 민재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날 저녁, 편의점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혁준이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다. 청바지에 검은 후드티, 그리고 야구 모자. 그는 민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여기서 일하는 모습. 처음 보네요. 혁준이 말했다. 민재는 당황하며 계산대를 잡았다. 여기 왜 온 겁니까? 저, 바빠요. 혁준은 카운터로 다가가 초콜릿바 하나를 집었다. 이거 계산해 줄래요? 그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바코드를 찍었다. 다른 볼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손님 많아요. 혁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민재 씨. 나 좀 봐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민재는 그의 눈을 피했다.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저는 이 계약 못하겠어요. 혁준은 한숨을 쉬었다. 민재 씨. 내가 당신에게 뭘 원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난 당신의 시간을 사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난 당신의 마음을 원했어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마음.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제 마음을... 혁준은 카운터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민재 씨. 난 당신이 진짜라고 느꼈어요.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들 중 누구와도 달라요. 당신은 나를 그냥 이혁준, H그룹 대표가 아닌
사람으로 봐줬어요. 민재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저를 모르세요. 저는 그냥 실패한 놈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과 어울릴 수 없어요. 혁주는 그의 말을 끊었다. 민재 씨,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그 순간,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쓸모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혁준의 말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혁준은 카운터를 돌아 민재에게 다가갔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내가 당신에게 시간을 줄게요. 하지만 제발, 나를 밀어내지 말아요. 민재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는 혁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 며칠 뒤, 민재는 혁준의 초대를 받아 다시 그의 펜트하우스로 갔다. 이번에는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혁준은 그저 민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고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민재는 처음으로 혁준의 평범한 모습을 보았다. 그는 요리를 하며 웃고 영화 속 농담에 까르르 웃었다. 그 모습은 민재가 상상했던 차가운 씨와는 전혀 달랐다. 혁준 씨, 당신은 왜 이렇게 평범한 척하는 거예요? 민재가 물었다. 혁준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평범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나예요. 민재 씨, 당신 앞에 선 나도 그냥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혁준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민재가 먼저 다가간 순간이었다. 혁준은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민재는 인터넷에서 자신과 혁준의 사진이 떠돌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갈라 파티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H그룹 이혁준 대표. 신비한 동반자와 함께. 민재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그는 혁준에게 전화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생각해봤어요? 혁준은 차분히 대답했다. 민재 씨, 진정해요. 내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민재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자신의 세계로 숨으려 했다. 민재는 원룸의 문을 잠갔다. 그의 핸드폰은 계속 울렸지만 그는 화면을 보지도 않았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기사는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내가 왜 그 계약을 받아들였을까?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그날 밤, 민재는 꿈을 꿨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그를 버리던 순간이었다. 넌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의 고함이 귓가에 울렸다. 민재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부모에게 들켰을 때 집에서 쫓겨났다. 그 이후로 그는 혼자였다. 그 상처는 아직도 그의 가슴에 생생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편의점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끊고 싶었다. 혁준, 계약, 그리고 그를 둘러싼 화려한 세계. 하지만 혁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원룸 앞에 나타났다. 민재 씨, 문 열어줘요. 혁준의 목소리는 문 너머로 들렸다.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문을 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혁준은 계속 문을 두드렸다. 결국 민재는 문을 열었다. 혁준은 지친 얼굴로 서 있었다. 왜 도망가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묻어 있었다.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혁준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당신 자리는 여기에요. 내 곁에. 민재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저는 평생 숨기며 살아왔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그 공포를 당신은 모른다고요. 혁준은 한숨을 쉬었다. 민재 씨. 나도 알아요. 나도 숨겨왔던 때가 있었어요. 민재는 놀라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뭐라고요? 혁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당신과 같아요. 나도 게이예요. 하지만 난 그걸 숨기고 살아왔어요. H그룹의 대표로서. 난 완벽해야 했으니까. 민재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혁준은 늘 자신감 넘치고 모든 걸 통제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민재가 물었다. 혁준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난 느꼈어요. 당신은 나와 같아요. 당신은 진짜예요. 난 당신과 함께라면, 나도 진짜 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재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는 혁준이 자신과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는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날 밤, 혁준은 민재를 데리고 한강변으로 갔다. 그들은 말없이 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혁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재 씨. 내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요. 미안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당신을 밀어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두려워요. 혁준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같이 두려워합시다.
우리 둘 다 상처받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거예요. 민재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민재는 H그룹의 내부 스캔들 기사를 보았다. 기사는 혁준의 성적 지향을 비판하며 그의 경영 능력을 의심했다. 민재는 자신이 혁준에게 해가 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혁준에게 전화했다. 혁준 씨, 우리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당신에게 좋지 않아요. 혁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재 씨, 당신은 내게 최고의 선물이야. 내가 이 모든 걸 책임질게요. 하지만 민재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혁준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민재는 다시 혁준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혁준은 그를 쫓아다니며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재는 점점 더 혁준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혁준은 민재를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그는 민재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바람은 민재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그들은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혁준 씨,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저를 붙잡는 거예요? 민재가 물었다. 혁준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민재 씨, 난 평생 혼자였어요. 돈, 권력, 명예, 그 모든 게 있었지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당신을 만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고 느꼈어요. 민재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혁준의 손을 잡았다. 저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두려워요. 세상이 우리를 받아줄까요? 혁준은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면 돼요? 그 순간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혁준과 함께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었다. 그들은 제주도에서 며칠을 보내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다. 혁준은 민재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가족에게 외면당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재도 자신의 상처를 공유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H그룹의 주주들은 혁준의 스캔들로 인해 그를 압박했다. 최태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혁준의 대표직을 흔들려 했다. 그는 민재와 혁준의 관계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 민재는 자신이 혁준에게 해가 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혁준에게 말했다. 혁준 씨, 저 때문에 당신이 다쳐요. 저는 그냥 떠나겠습니다. 혁준은 그의 말을 단호히 끊었다. 민재 씨, 당신은 내게 상처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 이유예요. 내가 이 모든 걸 싸우는 이유. 민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혁준의 곁에 남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민재와 혁준은 함께 싸우기로 했다. 혁준은 H그룹의 주주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공개하며 그것이 자신의 경영 능력과 무관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민재는 그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다. 일부 주주들은 혁준을 비판했고, 언론은 그들의 관계를 자극적으로 다루었다. 민재는 그런 시선에 상처받았지만, 혁준은 그를 다독였다. 민재 씨,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시선도 이겨낼 수 있어요. 민재는 점점 더 혁준의 힘을 믿게 되었다. 그는 혁준이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혁준의 곁에서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민재는 혁준에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다. 저는 언젠가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선물하고 싶어요. 혁준은 그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럼 같이 해보죠. 당신의 꿈. 내가 함께 만들어줄게요. 그들은 함께 카페를 준비했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했다. 혁준은 그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최태현은 여전히 그들을 방해했다. 그는 민재의 과거를 파헤쳐 그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민재의 부모는 갑작스럽게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민재를 비난하며 혁준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다. 민재는 그들의 말에 상처받았다. 하지만 혁준은 그의 곁에 서서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가족이에요. 민재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찾은 기분이었다. 민재와 혁준은 함께 카페를 오픈했다. 그들의 카페는 서울의 한 골목에 자리 잡았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카페 이름은 함께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선물했다. 최태현은 결국 H그룹의 주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혁준은 자신의 능력으로 회사를 지켰다. 그는 민재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민재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했다. 그는 부모님과 다시 연락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겨울날, 민재와 혁준은 한강변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강을 바라보았다. 민재가 말했다. 혁준 씨, 당신이 내 영혼을 원했다고 했죠?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내 영혼을 구해줬어요. 혁준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민재 씨, 당신은 내 영혼을 구해줬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비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두려울 게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의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되었다. 민재와 혁준은 서로의 곁에서
그리고 그들의 꿈속에서 영원히 함께였다.